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네, 제 영상들 중에 그 실패한 한일 커플에 대한 조회수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한일 커플 얘기를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많이 보시는구나 라고 느껴서 한일 커플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들이 더 흥미가 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일단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 역시 아는 형님의 한일 커플 도전기 였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형님께서는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일 커플을 보고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튜브에 보이는 한일 커플들은 일단은 다들 생존자 편향일 가능성이 크죠. 생존자 편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성공한 사례만 보고 그것이 괜찮을 거라는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일 커플도 유튜브 보면은 되게 일본인 아내가 가정적이고 요리도 잘하고 도시락도 잘 싸주고 남자를 위하는 모습이 있고 알콩달콩하고 진솔하고 이런 모습들이 유튜브에 보이게 되는데 저도 10여 년 전부터 한일 커플들 유튜브를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라진 커플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제가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중간에 당연히 헤어진 커플 혹은 이혼한 커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거의 100번 정도 한일 교류회를 갔었는데요. 근데 물론 저도 순수하게 일본어 공부만을 하러 간 거냐? 이제 그거는 아닐 수도 있죠. 저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본능적으로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모임을 많이 나가면서 느꼈던 점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다. 네, 단순하게 한국에서 안 통하면 외국에서 안 통한다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나오던 한일 커플들도 다들 선남선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 유튜버들 한국 남성분들이 외모가 부족하거나 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입이 부족하거나 뭐 성격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도 없지만 또 그것을 못 맞춰 나갈 정도였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유튜버들 뿐만 아니고 제가 실제로 모임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굳은 마음을 다져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난 일본인 여성 중에 보통 한국인 남자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어떤 논리냐면 이제 커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얼마나 하냐라고 하면은 2주나 3주에 한 번 만난다.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남자분이 되게 키도 크고 모델 같고 잘생기고 이런데 2주나 3주에 한 번씩 만난다. 그 다음에 연락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하소연을 일본 여성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댓글에도 누군가가 적어주셨더라고요.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남성이 일본 여성들을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거의 데이트는 거의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이 진짜 바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일본인 여성도 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희망의 끈을 놓는 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힘들기 때문에 점점 멀어진다는 건 알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일본 여성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질 때쯤 되면 다시 또 다른 남성분들 사귀고 있죠.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겁니다. 워킹 홀리데이 1년 혹은 유학 1년을 지내다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한국 남자들 다 똑같구나.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런 경우가 좀 꽤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남성 입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제 일본 여성인데 일본 여성이 먼저 한국 남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본 여성도 여러 남자들한테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또 어떤 남성분은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이 여자분이랑도 약간 사귀는 듯한 발장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모임에서 다른 여성분들과
또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물론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게 뭐 사귀는 시그널은 아닌데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저러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오가긴 했죠. 네, 그런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뭔가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느낌인데요. 최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여기 모임 갔다가 저기 모임 갔다가 좀 흘러가는 양상을 보다 보면 좀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 이게 결국에는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한일 교류회라는 것이 사실은 교류회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어플 같은 일회성 만남이라든지 좀 단기 만남에 가깝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책임감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성을 계속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무책임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헬로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실제로 일본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일본어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일본인 몇 분을 좀 만나봤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당연히 안 만나는 것보다는 실력이 늘긴 하죠. 근데 뭔가 모르게 좀 도덕적인 자책감, 도덕적인 회의감이 들긴 하는 게 3명 정도를 헬로톡에서 만났었습니다. 근데 다들 조금 목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어 교환 어플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어플들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일부 어플에서는 계속 현금을 지불을 해야 되죠. 현금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봤을 때도 어플들이 과연 적절한 효용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도 이제 들기는 마련이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별로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은 일본 여성이 헬로톡에서 800개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일본인도 남자친구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집에 다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소위 얘기해서 농락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판이 되게 좀 쉽지 않은 판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유튜버 중에서도 지금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사실 엄청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카메라가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쓴다라는 거겠죠. 완전히 연기다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신경은 쓰고 있다. 그리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편집이 되겠죠. 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런 거는 편집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특히 알고리즘에 뜨는 그런 유튜브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상 말을 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회수가 한일 커플,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이런 얘기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일단은 이 주제를 몇 회 정도는 더 꺼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